최근 암들이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리버세라닙이 위암, 임상 3상에서 완전 관해가 2명 나온 것과 더불어 다른 항암제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에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한 상태냐면 PD-L1 양성인지 상관없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PD-L1이 양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나면 악성, 양성, 음성 등 헷갈리는 여러 용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여러 관점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을 판별할 때 쓰는 것에 악성과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면 되겠죠. 먼저 악성의 악은 악할 악자입니다. 한자어죠. 악성이란 어떤 병이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성은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성 종양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양성은 어질 양자를 써서 암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암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악성과 양성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D-L1의 양성이 무슨 의미인지입니다. 양성은 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검사를 한 결과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는 일을 말합니다. 즉, 뭔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양성은 볕 양자를 씁니다. 암을 판별할 때 썼던 어질양의 양자와는 다른 한자죠. 당연히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반대는 음성입니다. 한자는 그늘 음자를 씁니다. 음성 반응은 바이러스, 세균 따위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생화학적, 세균학적, 면역학적 검사를 행하였을 때 피검체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반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양성과 음성은 한자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햇빛이 드는 볕과 구름이 끼어 있는 음지를 나타냅니다. 그 반대되는 느낌 그대로 이해해보면 의학에서 양성과 음성은 정확히 반대 의미입니다. 바로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반응이 있다와 없다의 의미입니다. 반응이 있으면 양성이고 반응이 없으면 음성인 거죠. 그럼 양성이 좋은 거냐? 음성이 좋은 거냐? 암에서는 악성이 좋고 양성이 좋은 거니 여기서도 양성이 좋은 거냐? 헷갈리죠. 생화학적, 세균학적, 면역학적 검사를 행하였을 때 반응이 있어야 좋은 거면 양성이 좋은 거고 반응이 없어야 좋은 거면 음성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므로 뭔가 반응이 있다면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제 이해해 봅니다. PD-L1이 양성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PD-L1에 반응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PD-L1이 양성인 환자에게만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PD-L1 양성과 상관없이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효과를 보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리미트 해제된 것입니다. 제한이 풀린 거죠. 특정 환자만 사용하는 게 아닌 범용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자가 키트류였다면 PD-L1이라는 속박을 풀고 등장한 면역 항암제가 바로 옵디보입니다. 그리고 이 옵디보가 바로 리버세라닙의 위암 경쟁 약물인 그 옵디보입니다. 아니, 이미 존재하는 경쟁사 약물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리버세라닙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나도 강력하지만 상대방도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그럼 리버세라닙에게 좀 불리한 뉴스네. 경쟁사 약이 좋아진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PD-L1의 속박을 푼 임상은
위암이 아닌 식도암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약이라고 다른 적응증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옵디보를 위암에 사용할 때 PD-L1 발현 여부가 상관없다는 건 근거가 확보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식도암에 한해서 근거가 확보된 거죠. PD-L1 발현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어트랙션 3 연구는 에스모 2019에서 발표됐습니다. 임상 발표했던 리보세라닙도 에스모에 있었죠. 그래서인지 비약적인 발전을 한 옵디보도 리보세라닙과 함께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실 항암제 시장에서 옵디보는 면역 항암제이기에 강점을 가지는 점이 있습니다. 에스모에서 구두 발표한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님은 폐암을 기준으로 볼 때 면역 항암제는 2년 시점에 질환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5년 시점에서도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약 70% 이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항암제는 약을 오래 쓸수록 생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적어지는 반면 면역항암제는 생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PD-L1으로 와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길래 기존의 키트루다는 PD-L1 양성 반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을까? 먼저 피하식별 해봅니다. PD-L1은 우리 몸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암세포에 있는 걸까요? PD-L1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즉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겁니다. 이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은 PD-L1과 PD-L2 두 개가 있습니다. 키트루다, 옵디보 모두 PD-L1과 관련 있는 면역 항암제죠. 암세포는 표면에 PD-L1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좀 비슷하지만 우리의 면역세포 T세포는 PD-1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PD-L1과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1이 결합하면 T세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결합으로 인해서 손이 묶여버리는 것이지요. 이 암세포의 회피 기능을 끌어내는 게 면역항암제의 핵심입니다. 면역항암제는 T세포의 PD-1 수용체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회피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바로 MSD의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작용하는 원리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현재 이제 활발히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내사들도 많이들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경구용 면역항암제를 도입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9천억 원 애로를 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국내의 바이오 벤처인데요.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의 중국 기술 이전 사례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GI101은 GI 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이중 융합 단백질 개발 기반 기술인 GI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면역 항암제입니다. 단백질은 알겠는데 융합 단백질은 뭘까요? 융합 단백질은 영어로 퓨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키메라 단백질이라고도 불립니다. 융합 단백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단백질 또는 동종의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단백질 두 개를 붙인 거죠. 어떻게 퓨전 프로틴, 즉 융합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단백질 두 개를 갖다 붙인다고 저절로 붙진 않을 텐데 말이죠. 코돈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의 유전 정보입니다. 영어 스펠링이 코드와 비슷하죠?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해주는 코드입니다. 디지털의 비트가 0과 1의 나열에 따라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것처럼 DNA의 염기가 나열됨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열을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융합 단백질에서 이 코돈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RNA, 염기서열, 아미노산, 코돈 등
뭐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융합 단백질이 되는지, 그리고 면역 항암제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리송하죠? 다음 시간에 면역 항암제가 몰려온다는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